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2장을 끝냈죠. 그죠? 예, 2장을 끝냈는데, 2장에서 우리는, 다른 건 다 떠나서 간에 C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조, 그죠? 작성 방법과 뭐 이러한 실행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번 장에서는요, 이제 표준 입출력 함수라고 해서, 우리가 썼던 printf하고, 이제 그리고 지난 장에 잠깐 맛을 봤던 scanf 언더바 s라는 그 두 개의 함수가 있잖아요. 그 함수하고, 그리고 저 뭐죠? 아스키 코드라는 게 있어요. C 언어에서는 이제 문자를 이제 숫자 형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 이제 변수하고 이제 변수에 관련된 데이터 타입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제 우리가 파고들어서 공부를 할 예정이니까요. 일단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입출력 함수 이 두 개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기능들이 앱업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런 기능들도 물론 있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기능들이 좀 세부적으로 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뒤에 가서 가장 기본이 되는 표준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로 판단돼서 이렇게 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표준 출력 함수입니다. 표준이라고 하면 항상 여러분들은 스탠다드를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커맨드, 즉 명령창, 명령 프롬프트 창에다가 그 실행 결과를 출력해 주는 게 바로 표준 출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봅니다. printf라는 함수의 기본 사용법은 뭐 다들 이거는 아십니다. 자, C 언어에서 printf 함수는 큰 따옴표, 그죠? 더블 코테이션이다, 그죠? 더블 코테이션 안에 있는 내용을 화면에 출력할 때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하죠. 지금까지 그랬듯이. 그죠? 그런데 이제 printf 함수를 사용을 하려 그러면 얘는 우리가 만든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라는 stdio라고 하는 이놈 헤더 파일을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헤더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고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우리가 인클루드를 해야 되죠. 그죠? 지시자를 통해서 우리가 인클루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하려면 샵 include라는 명령으로 헤더 파일을 불러와야 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죠? 이제 설명도 드렸고요. 이제 알아요. 이제 그죠? 그래서 printf의 기본적인 사용법은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 그리고 다음 행을 강제로 이제 줄을 개행하는 거는 역슬러시 n이다라는 거. 이것도 이미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이제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은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 장은 요번 장 요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printf 함수를 한 번만 사용하고 큰 따옴표 안에 문자열 중간에 강제 개행 문자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되는 경우도 여기에 특수 문자, 즉 제어 문자죠. 이게 제어 문자가 들어가 줌으로써 여기에서 이렇게 줄바꿈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끝에만 붙였었는데 이와 같이 중간에 이렇게 넣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한번 보죠. 자, printf 함수를 사용하여 문자열을 출력하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이 과정에서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강제 개행 문자를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강제 개행 문자를 문장 끝에 사용한 것과 문장 중간에다가 사용한 것을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자 메인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했는데 요거 끝에 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없다. 그죠? 없으니까 이거하고 두 개 붙어서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칸 개행을 했죠.
그리고 4, 5, 6, 7, 8, 9에서 또 계행을 했어요. 그럼 내려가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1, 2, 3에다가 중간에 계행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 2, 3까지 찍고 중간에 계행 문자를 이제 얘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4, 5, 6, 7, 8, 9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역슬러시 n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컴파일러에서 제공하는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라고 이러한 메시지가 출력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중간에 넣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어요. 그죠? 예, 맞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면 되겠죠. 그죠? 자,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printf 함수로 문자열을 출력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죠? 계획 문자들 그 1, 2, 3, 4, 5, 6, 7, 8, 9 그거 출력할 때 출력한 문자는 출력한 숫자는 전부 다 문자열로 취급이 됐어요. 맞잖아요.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1, 2, 3 이것도 하나의 문자열로 인식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요거 F가 빠졌네요. 잠시만요. F 예. F 그죠? 예. 이런 실수를 또 하네요. 네. 자, 그래서 printf 함수 안에 큰 따옴표로 묶인 내용은 모두 문자열로 취급됩니다. 참고로 물론 그 특수문자들은 특수문자의 기능을 하지만 제어 문자들 말입니다. 그런 기능을 하지만 일단은 숫자들도 여기에 들어오면 무조건 문자열로 취급이 돼요. 그죠? 그래서 문자열로 취급된 숫자는 연산이 안 됩니다. 당연히 문자열을 가지고 어떻게 숫자 연산을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데이터 타입 자체가 틀린데 한 놈은 한 놈은 문자열 타입이고 한 놈은 숫자 타입인데 그게 계산이 되나요?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연산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연산을 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알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1, 2, 3 플러스 4, 5, 6, 7, 8, 9 하고 계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블 코테이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자열로 취급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계산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출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의 원하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걸 숫자를 더하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니다. 자, 숫자가 문자열로 취급되지 않고 고유의 숫자로 출력하려면 우리는 표준 출력 형식 지정자, 다른 말로 서식 문자라고도 한다라고 제가 앞서서 이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래서 형식 지정자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표준 출력 형식 지정자의 사용 방법은 제어 문자 설명 후에 이제 바로 알아보도록 하는데요. 요런 계획 문자 있죠. 계획 문자가 제가 특수 문자, 제어 문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러한 제어 문자 중에서 역슬러시 n과 같은 이러한 특수 문자들이 제어 문자들이 얘 말고도 또 있다라는 거죠. 그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제어 문자를 이용한 출력인데요. 우리가 앞에 예제에서 사용한 강제 계행 문자 역슬러시 n을 우리가 제어 문자라고 한다. 그리고 제어 문자는 문자열을 출력할 때 행을 강제로 바꾸거나 따옴표 또는 특정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데요. C 언어에서 제공을 하는 제어 문자는 printf 함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력할 때만 우리가 이런 걸 제어한다고 해서 printf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제어 문자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 표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제어 문자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고 구태여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필요하면 찾아서 쓰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한번 보죠. 자, 여기에 이제 제어 문자의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어요. 9개가 있는데 자, 공통적으로 역슬래시가 들어가요. 그죠? 공통적으로 역슬래시가 한 칸씩 역슬래시가 들어가는데 이 역슬래시는 우리가 딱 역슬래시 문자 하나만 두고 봐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escape 문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어 문자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자 앞에 역슬래시를 붙여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요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요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문자 인코딩 방법에 따라서 뭐 어떨 때는 여러분들 PC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제 PC에는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내용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저 인코딩 자체에서 문자 셋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경우니까 둘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슬래시를 붙여서 사용을 한다. 제어 문자는 escape가 뭡니까? 무엇을 어디를 탈출하다. 뭐 어디서 뭐 어디 뭐라고 하죠? 뭐 탈출하다. 뭐 그리고 뭐 어디서 빠져나오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escape 문자 또는 탈출 문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어 문자 앞에는 항상 역슬래시가 붙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는 게 N이냐, A냐, B냐, 뭐 R이냐, 아니면 다운표냐, 뭐 등등에 따라서 이 역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죠. 자, escape 문자가 일단은 공통적으로 다 들어갔다라는 것을 주목을 하시고요. 하나하나씩 보죠. 자, A는 삑이라는 소리를 냅니다. 명칭은 벨을 울린다고 해서 삑이라는 소리를 내는 게 슬러시 A입니다. 그리고 B는요, 백스페이스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알러트, 즉 알림이라고 해서 삑삑 소리 나게끔 알람이라든지 알러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좀 수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B는 백스페이스, 왼쪽으로 한 칸 이동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F는 폼 피드라고 해서 폼 피드가 뭐냐면 우리가 프린터에서 한 페이지를 이동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 이 부분은 우리가 프린터기를 이제 우리가 어떠한 C 언어로 이제 인베디딩해서 소프트웨어를 짤 때는 뭐 사용이 되겠지만은 뭐 거의 우리는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역슬래시 N은 라인 피드입니다. 라인 피드 개행이죠. 예. 그리고 R이 있어요. 이거는 퀘리지 리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퀘리지 리턴 라인 피드라고 해서 이게 이제 아스키 코드로 13번과 10번인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퀘리지 리턴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글자들 있죠. 앞에 있는 글자들을 다 지워요. 그래서 일렬로 가요. 일렬이라면 우리가 만약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했어요. 헬로우라고 해보죠. 헬로우 하고 여기다 역슬러시 이렇게 R을 넣었어요. 그리고 하이 이렇게 내가 적어놨다고 하이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F를 출력하면요, 얘는요 하이만 출력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커서가 여기 있잖아요. 요까지 있다가 커서를 요걸 딱 만나면 일렬로 가요. 일로 가겠죠. 일로 가서 하이로 이거를 덮어 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게 바로 캐리주 리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렬로 덮어 씌우고요. 그래서 이거는 덮어 씌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R은 캐리주 리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슬러시 탭 T죠. 탭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탭키 누르면 스페이스는 한 칸씩 이동하지만 탭은 탭키의 공간만큼 이동을 하죠. 그거의 약자입니다. 알겠죠? 탭키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쓰냐 하면요, 백슬래시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파일을 읽어 드린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경로를 이제 파일을 읽어 드릴 때 경로를 출력을 할 때 원래 이렇게 역슬러시를 한 개를 써도 되지만은 이제 역슬러시가 아니라 그냥 슬러시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두 개를 적었어요. 이렇게 두 개를 적으면 요거 한 개는 그냥 없어지고 이 경로 있죠. 뭐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의 템프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C 드라이브 이렇게 하고 하나 둘 하고 템프 폴더를 이렇게 찾아 들어가고 하나 둘 하면 요거는 사라지고
요게 이제 경로를 지시하는 그러한 형태의 제어 문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역슬러시 싱글 코테이션, 역슬러시 더블 코테이션.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아포스트로피라고 되어 있죠. 아포스트로피 그리고 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역시 우리가 문자열에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문자열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이 작품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김아무개 이렇게 하고 의 세 번째 뭐 작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출력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출력을 할 때 요 놈들 이게 하나의 코테이션이나 두 개의 더블 코테이션일 때 이거를 살리고 싶어. 그죠? 살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거를 역슬래시를 즉 이 이스케이프 문자를 이렇게 붙여주면요. 요렇게 역슬래시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붙여주면 이게 이제 뭐죠? 하나의 요렇게 요거를 더블 코테이션하고 싱글 코테이션 즉 따옴표를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한 개면 아포스트로피, 두 개면 쿼트라고 지칭을 하는데 뭐 이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 글자가 따옴표가 붙여서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당연히 역슬러시 n 하고요. 그 다음에 탭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출력을 할 때 이거는 뭐 어떠한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따옴표를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을 때라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경로 지정할 때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태여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자주 쓰는 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뭐 다 외울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이거 어디서 봤는데 라고 하면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서칭해서 C 언어 제어 문자라고 서칭해서 찾아서 사용해도 무방하죠. 그죠? 별 문제 없어요. 예. 아시겠죠? 자, 제어 문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프린트 F 함수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프린트 F 함수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스타일로 출력을 할 때, 즉 제어를 한다는 거죠. 원하는 스타일로 제어를 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프린트 F 함수 안에서는 문자열을 큰 따옴표로 묶어주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노력, 강조하고 싶어. 문자열 자체에다가 우리가 큰 따옴표를 붙이면서 출력을 하고 싶다면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역슬러시 더블 코테이션, 쿼트, 그죠? 이거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제어 문자 이거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사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식을 해주면 자, 요것들이 요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것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출력을 할 때 이 따옴표들이 쌍따옴표가 즉 더블 코테이션이 묶여서 이제 나오는 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는 경우는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제어 문자들의 종류가 되겠고요. 약 한 9개 정도가 되고 여러분들 요거는 하나하나씩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실습 시간에. 자, 그 다음은 볼게요. 자, C 언어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어 문자는 기억해두면 편하죠. 뭐든지 기억해두면 편하긴 편하죠. 근데 구태여 우리가 일일이 이걸 뭐 사회 뭐 영어 단어처럼 달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알아두고 자주 사용하면 손에 익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알아두면 편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뭐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그게 언제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면 이제 프로그램 실력이 좀 올라갔으면
코딩하는 실력이 올라갔으면 여러분들이 제어 문자 종류를 기억이 안 나더라도 서칭해서 찾아서 아 맞다 이거였지 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면서 쓰시면 되는 거죠. 그죠? 뭐 딴 거 필요 있나요? 그죠? 예. 특히 강제개행을 나타내는 역슬러시 n과 탭키를 나타내는 역슬러시 t 그리고 큰 따옴표를 나타내는 역슬러시 요거 쿼트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아포스트로피죠. 그죠? 요거 등을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특히 이거 많이 써요. 이거 하고 뭐 이것도 쓰고 뭐 이것도 쓰고 다 쓰는데 한 4가지 정도 하고 뭐 기억을 해두시면 편하죠. 그래서 다음 예제에서는 제어 문자를 사용하여 여러 문장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어떤 경우에 제어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출력문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두기 바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여기에 역슬러시 A가 3번 왔어요. 그죠? 역슬러시 A가 3번 왔고 여기에 특수문자가 왔네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거는 뭡니까? 특수문자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뭡니까? 우리가 이제 한자를 누르고 이제 뭐죠? 탭키를 누르면 거기에 특수문자, 그러니까 한글의 특수문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면 슬러시 A는 제가 알람이나 알러트로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럼 삑삑삑 소리 3번이 나겠죠. 그리고 캐리지 리턴이 왔어요. 이거는 일렬로 가서 이 글자 다 지운다 그랬어요. 그죠? 덮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얘는 없어지죠. 그래서 출력하는 거 보니까 여기 없죠. 앞에 있는 거를 덮었습니다 라고 있어요. 그리고 탭키를 사용하는 거는 역슬러시 T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탭만큼 이렇게 띄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리고 자 여기에 쿼트를 사용을 했네요. 그죠? 그래서 역슬러시 해서 더블 코테이션 이렇게 붙이니까 자 큰 따옴표를 이와 같이 출력을 해주더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러한 내용들이 특히 제어 문자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예.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것도 제가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그때 당시에 드린 거는 소스에 나온 일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표준 출력 형식 지정자, 다른 말로 서식 문자. 어떤 책에서는 서식문자라고도 얘기를 하니까요.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서식문자를 이용한 출력. 자, printf 함수에서, 출력 함수에서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하더라도 일반 문자열로 우리가 취급되어 연산이 수행이 안 되었어요. 그죠?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숫자로 인식해서 우리가 출력을 하고 싶어. 예를 들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는 printf 함수에서 숫자를 문자열이 아닌 숫자로 인식하게 하려면 자, 표준 출력 형식 지정자 서식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형식 지정자는 printf 함수를 사용할 때 숫자를 문자열이 아닌 숫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우리가 취급하는데요. 숫자가 위치할 곳에 우리가 표준 출력 형식 지정자를 선언을 하고 숫자를 선언한 형식 지정자와 1대1로 매칭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했잖아요. %d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숫자를 이제 변수나 숫자로 넣어가지고 1대1로 매칭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어요. 2장에서 소스에서 그죠? 예. 그래서 그겁니다. 그래서 뭔 내용을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소스를 보면 자 printf에다가 여기에 표준 출력 형식 지정자를 이제 %d라든지 %f도 있고요, %s도 있고요, %x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서식 문자, 형식 지정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수명 또는 숫자가 와서 요거하고 1대1 매핑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2장에서. 자, 예를 들어 정수형은 %d, 데시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수형은 %f, 플로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출력 형식을 지정하면 원하는 결과값을 출력할 수가 있는데요. 프린트 F에서 여기 %D입니다. 그죠? 데시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쉼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1대1 매핑을 지금 시키고 있죠. 그럼 이거를 실행 결과는 5가 나옵니다. 이때 5는 숫자 5입니다. 문자열 5가 아니에요.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소수점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7.2를 출력을 합니다. 그런데 얘는 F 실수기 때문에 플로트 형태로 F 해서 우리가 출력을 이렇게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문자열이 아니에요. 얘는 실수예요. 실수 7.2예요. 소수점이 있는. 알겠죠? 이건 정수고요.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출력 형식 지정자와 숫자가 1대1로 대응하지 않으면 엉뚱한 쓰레기 값, 다시 말해서 더미 데이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 보니까 이 더미 데이터 자체를 이제 거의 좀 개선을 해서 막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이전 버전에서는요, 막 %D를 우리가 3개를 썼는데 1대1 매칭을 안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뭐 알람창이 뻥 뜨면서 중단, 무시, 취소 뭐 등등 해서 여기에 알람창이 이렇게 벅 떠버려요. 사용자 프로그래머들한테 막 겁을 준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경우는 이제 2019 커뮤니티 버전에서는 잘 발생을 안 하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튼 엉뚱한 쓰레기 값이 출력되거나 아예 값이 출력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예. 그래서 뒤에 가서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표준 출력 형식 지정자를 이용한 출력에서 printf 함수에서 우리는 자료형, 이게 이제 우리가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 타입을 먼저 배웠어야 되나요? 뭐 여튼 지금 한번 보죠. 일단 자료형에 따라서 사용하는 표준 출력 형식 지정자를 그죠? 표준 출력 죄송합니다. 이거를 제가 참 저 혼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오타가 좀 난 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표준 형식 지정자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자, 정수, 크게는 정수, 실수, 문자, 그리고 문자열, 포인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정수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0진수도 있고요, 8진수도 있고요, 16진수도 있죠. 물론 2진수도 있습니다. 2진수는 뭐 여기서 생략을 했는데, 자, 아무튼 10진수, 8진수, 16진수가 있을 때, 자, 자료형은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테니까요. 좀 놔두고요. 여기에 간단하게만 보세요. signed, 그리고 unsigned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signed는 부호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호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unsigned는 부호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뭡니까? signed int라고 하면 4바이트예요. 정수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자는 %D고요. long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4바이트인데 이거는 %LD로 나타냅니다. long 데시멀이라고 해서. 근데 이게 long은 이럴 것 같았으면 int나 그리고 long 같은 경우는 크기가 4바이트잖아요.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뭐 나눌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바라든지 이러한 객체 지향 언어에 들어가면 롱 타입이 있긴 있는데 이 롱 타입은 8바이트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이제 뭐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unsigned int는 부호가 없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자 %U로 이렇게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8진수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OCT가 우리가 8진수의 약자죠. 그죠? 그리고 16진수는 헥사 코드라고 하죠. 맞나요? HEXA 뭐 헥사 코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고 싶다면 8진수는 OCT의 약자인 %O,
그리고 long은 arrow, 그리고 16진수는 %x, long x, 그죠? 그리고 16진수를 대문자로 표현하고 싶다면 대문자 x, 그리고 %lx, 그죠? 그리고 실수 %f입니다. 그리고 플로트하고 더블이 있거든요. 더블이 있는데 이 데이터 타입에, 그래서 %e도 있고 대문자 e도 있고 뭐 그리고 g도 있고요. 그리고 %g도 있고요. 뭐 이렇게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캐릭터 문자 이거는 1바이트입니다. 1바이트인데 얘는 %c입니다. 캐릭터의 약자죠. 그리고 이거는 문자열이에요. 자바에 들어가면, 객체 지향 언어에 들어가면 이 문자열을 나타내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트링 클래스인데, 이 스트링 클래스가 궁극적으로 등장한 이유가 뭐냐? C 언어를 배우다 보면 문자열을 담을 수 있는 타입이 없습니다. 참고로 없어요. 없는데 이 문자열을 쓰긴 써야 되겠고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바로 캐릭터 포인터, 주소, 그리고 캐릭터 배열. 이거는 배열은 우리가 뒤에 배우겠지만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할당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하나하나의 캐릭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문자열처럼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포인터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없앤다는 취지 하에서 스트링 문자열을 클래스를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만들어 놨는데요. 실질적으로 포인터의 개념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소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참조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포인터의 개념을 전혀 몰라요. 주소의 개념을 몰라. 그러면 그것도 자바 언어를, C 언어를 뛰어넘고 자바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는 그러한 인강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 일반 학생들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한번 들어서는요. 그만큼 힘들어요. 이거는 제가 가르쳐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저도 역시 포인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3번이나 너무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했을 정도로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포인터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얘를 뒤에 가서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스트링이라는 이 문자열을 저장할 공간일 데이터 타입을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데이터 타입 두 개로 우리가 문자열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문자열 들어가서 배열 들어가서 일단 한번 보고, 그리고 포인터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런 거 문자열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스트링의 약자인 %s, 이게 스트링인지 아니면 스테이트먼트인지는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외우기 쉽게끔 스트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포인터는 이거는 주소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형식 지정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요.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죠. 데시멀, 실수, 캐릭터, 문자열. 그죠? 때에 따라서는 U도 우리가 한 번씩 쓸 거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팔진수로도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볼 거고 할 때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될 거는 4개 정도. 요 4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여러분들이 정수, 실수, 문자열을 출력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형식 지정자를 서칭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됐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어디까지 봐야 되겠나?
자릿수 지정 이전까지만 빨리 보고 끝낼게요. 알겠죠? 예. 이거는 이제 요거 설명드렸으니까요. 이제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자, 출력 형식 지정자의 올바른 사용은 바로 숫자와 1대1 매칭이 되는 대응이 될 경우에는 이게 올바르게 사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제를 바로 볼게요. %D가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으면 당연히 두 개가 매핑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1, 2, 3, 4, 5, 6, 7, 8, 9라고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D와 %D 사이에 공백이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공백이 들어간 것 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소스 코드에서 10진 정수형 형식 지정자 %인 %D를 두 개를 선언했다면 숫자 1, 2, 3과 4, 5, 6, 7, 8을 입력하여 숫자가 제대로 출력이 되었다. 이때 출력 형식 지정자 사이에 공백이 존재를 하면 화면에도 공백이 적용되어 출력이 된다. 이거는 서로 제대로 된 사용 예입니다. 맞죠? %D가 두 개 있어서 그에 매칭을 시켜주는 숫자 값이 두 개가 있고 나중에는 이제 변수가 들어올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예, 맞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잘못 지정된 사용. 즉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D가 한 개밖에 없는데 얘는 맞아서 여기에 매핑이 되지만 얘가 한 개가 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출력 결과는 1, 2, 3이라고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출력 지정자, 형식 지정자를 한 개만, 데시멀 한 개만, %D를 한 개만 선언하고 숫자를 두 개 선언했더니 1, 2, 3은 출력되지만 4, 5, 6, 7, 8, 9는 출력되지 않았다. 지정자를 숫자의 개수보다 더 적게 선언하면 지정자를 선언하지 않은 숫자는 출력되지 않겠죠. 당연히. 그죠? 그럼 이거는 어디서 사라지고 없겠죠. 맞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잘못 지정하면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맞나요? 예. 그 다음 한번 장까지만 볼게요. 아닌가요? 그 다음 장까지 봐야 되겠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출력 형식 지정자에 우리가 잘못된 사용 두 번째를 보면요. 아까는 적었잖아요. 형식 지정자가 한 개였고 숫자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 두 개가 있었어요. 그죠? 형식 지정자가 적을 때. 근데 숫자보다 형식 지정자가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죠. 이렇게 %D가 지금 3개 있다. 그죠?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두 개밖에 없다. 그죠? 그럼 이거는 누구하고 매핑을 시켜줘야 되는데 매핑 시켜줄 값이 없단 말이에요. 그 결과를 보니까 어차피 얘는 이제 숫자로 인식이 됐으니까 플러스가 돼서 이제 이게 이제 숫자가 되었잖아요. 그죠? 숫자가 되었고 여기에 이제 더하기 값을 출력을 하려 그러면 여기 프린트 F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1, 2, 3 플러스 4, 5, 6, 7, 8, 9 이렇게 우리가 쉼표를 해서 이렇게 요 부분을 여기다가 요 갈로에다가 이렇게 딱 추가를 해줘야 이 %D에 맞아서 계산이 돼서 나올 텐데 지금 뭐예요? 19140678 이 맞는 내용입니까? 틀리죠. 값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 쓰레기 값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D는 3개를 선언했지만 숫자는 1, 2, 3과 4, 5, 6, 7, 8, 9와 같이 두 개만 선언하였다. 그 결과 두 개의 형식 지정자 자리에는 숫자 두 개가 제대로 출력되었지만 세 번째 형식 지정자 자리엔 이 꼬르 뒤에 이렇게 해줘야 되죠. 맞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의 결과는 뭐예요? 45만 6,912인데 오히려 엉뚱한 값인 1914만 678이라는 엉뚱한 숫자가 출력이 되었죠. 그죠? 이렇게 출력된 엉뚱한 값을 우리는 가비지. 이게 가비지가 영어로 우리가 쓰레기라고 하죠. 예, 쓰레기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전원이 공급이 되는 동안은 처리했던 값을 모두 간직을 하고 있는 게 프로그램 언어들이 다 그래요. 간직하는데 이처럼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메모리에 남겨진 쓰레기 값을 우리는 가비지 값이다 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쓸데없는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객체 지향 언어에 가면 우리가 쓰레기 객체, 쓰레기 객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가비지 컬렉터라고 해서 쓰레기 수집가라고 얘기를 하죠. 컬렉터. 그래서 그러한 가상 머신이라든지 컴파일러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애들이 있어요. 고급 언어로 가면 갈수록. 그럼 그런 애들이 이러한 쓰레기 값을 일정 시간이 되면 이렇게 없애줍니다. 그래서 메모리 정리를 해줘요. 근데 C 언어는 뭐 그런 경우가 없죠. 고급 언어, 완벽한 고급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세 개를 맞추어서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사용 예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시간이 많이 길었는데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실습을 해보고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아무튼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배웠던 표준 형식 지정자 이거 표에 나왔던 네 가지 정도 그리고 뭡니까 제어 문자들 그죠?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거 한 네 개 또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정리를 좀 해주십사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이론 강의는 알겠습니까? 예,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